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시장에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 찾아서 반짝 빛나는 수익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요일에 인사드리는 진주 목걸이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여러분들과 50분 동안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임채원입니다. 이번 주도 저희와 시장에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 찾아서 시장을 이겨나갈 수 있는 종목들까지 체크해 드리는 시간이니까요. 50분 동안 저희 진주 목걸이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시장에서는 다양한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고용 둔화 기대감으로 3대 지수 모두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앞으로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다시금 높아지는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 우리 국내 증시도 영향을 받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2차 전지주, 그동안의 낙폭을 계속해서 이어왔던 2차 전지주들이 오늘장에서 강세 흐름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낙폭 구간이기도 했고 이제금 다시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2차 전지주들의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이 반도체 주들의 수급이 붙여주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삼성전자로부터 반도체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됐기 때문에 오늘장에서도 반도체 주들의 수급이 붙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런 이슈를 통해서 또 우리가 이 시장에서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 앞으로 바라볼 수 있는 종목들로 구성해서 여러분들께 생방송 공략주 2가지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저희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이 생방송 공략주 2가지 나도 함께 해보고 싶어요. 이 시장 빠르게 한번 공략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 진주 먹거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저희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저희 방송 함께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문자 받는 사람의 샵 3989번으로 진주라고 2글자 보내주시면 저희 방송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진주 목걸이 방송은요. 여러분들과 매주 화요일, 수요일 점심시간 12시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점심 드시면서 이 시장 또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우리가 앞으로의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 어떤 이슈들을 바라봐야 되는지 여러분들과 체크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한 저희는 여러분들께 생방송에서 제공되는 이 공략주 공개로 여러분들께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보다 안전하고 또 신중하게 여러분들과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진주 먹거리 방송에서는 이 다양한 혜택을 꼭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단기 공략주 혜택도 받아보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기 공략주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시장에서 하루 만에 수익 볼 수 있는 단타 공략주를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시장이 조금은 혼란스러운데 이런 혼란스러운 시장에 담아나갈 수 있는 단기적으로 수익 볼 수 있는 단타 공략주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도움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단기 공략주의 혜택 나도 받아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문자 통해서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받는 사람의 문자 샵 3989번으로 진주라고 2글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진주 목걸이 혜택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시장을 분석해내면서 여러분들께 단기 공략주, 단타 공략주를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또한 이 시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이슈라든지 테마 집중 공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께 제공하는 2가지의 공략주, 여러분들께 종목명만 오픈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종목에 대한 분석 영상을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모멘텀으로 우리가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 도와드리면서 이 공략주에 대한 분석 영상까지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또한 이렇게 공략주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제공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보다 안전하고 신중한 투자라 함께 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진주 목걸이의 혜택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진주 목걸이의 혜택도 모두 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또 소개해드렸던 종목 가운데 이렇게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사실 단기 공략주의 혜택 저희가 2월달, 5월달 이렇게 2월달부터 5월달까지 단기 공략주 정말 많은 종목들을 제공해드렸습니다. 그런 결과 저희가 이 단기 공략주를 혜택만 하더라도 150% 넘는 수익률을 달성할 수가 있었거든요. 이러한 단기 공략주 저희가 생방송 제공되는 종목뿐
종목뿐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종목들을 언급드리고 있다는 점, 이런 단기 공략주 혜택도 받아보실 수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50분간 진주목거리 함께 보시면서 이런 다양한 혜택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종목 수익률부터 살펴보고 갈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정말 다양한 테마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GSE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좀 핫하게 움직여주고 있죠. 석유 관련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 저희는 55% 상승률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가 있었고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관련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종목입니다. 53% 넘는 상승률을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관련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 18% 넘는 상승률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가 있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4월달부터 5월달까지 이렇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종목인데 수익이 정말 많은 종목에서 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농심이라는 종목 식품 관련주로 또 식품의 또 이러한 매출 상승으로 인해서 실적이 반등할 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40% 넘는 상승률, SK 이터닉스는 49% 상승률, 한글과 컴퓨터라는 종목도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로 소개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 종목도 35% 상승률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C사이트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의료 관련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종목은 두 번의 상한가를 거치면서 45%의 상승률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공략 직후에 두 번의 상한가까지 직행을 하면서 이 종목 45% 상승률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가 있었고요. 또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도 AI 관련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종목은 30% 상승률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종목 모두 다 저희가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께 제공드렸던 두 가지의 공략주 중 수익률이 난 거고요. 오늘도 이러한 공략주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두 가지 공략주 오늘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알테오젠이라는 종목까지 31% 상승률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공략주로 여러분들께 제공되고 있는 진주 목걸이니까요. 그러면 저는 잠시 후에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수요일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 찾아서 반짝 빛나는 수익과 함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전영호 전문가님과 함께 해볼 텐데요. 전문가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주 목걸이 전영호입니다. 매주 수요일 인사드리고 있고요. 오늘도 50분간 여러분들과 다양한 정보 그리고 두 가지 공략주들 함께하도록 할 겁니다. 사실 진주 목걸이 방송 자체가 정말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 그리고 남들이 좀 보지 않는 종목들을 우리가 공략을 하자라고 해서 공략을 드리고 있었는데 일전에 아나운서님 앵커님이 수익률 브리핑을 해주셨듯이 GSE,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 C사이트 최근에 굉장히 핫한 종목들이 거의 총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바이오 종목들이 이렇게 네. 일정 매매를 앞두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종목들을 우리가 정말 뜨거울 때 들어갔던 게 아니라 네. 우리가 적정한 타이밍, 매수가 그리고 우리가 남들이 사지 않을 때 미리 좀 담아갈 수 있는 종목들. 사실 오늘 방송 제가 소개드리는 종목들도 지금 이 시장에 이걸 봐야 되나요? 또는 종목명 자체도 좀 생소합니다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네. 저는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달에 또 저렇게 큰 수익률로 함께 할 수 있는 종목들을 구성을 해왔으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좀 많이 바뀌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5월 달 들어서는 참 시장이 어렵습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단기 공략주들도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굉장히 좀 현금 확보를 하면서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이유가 시장에서 전선주와 화장품주가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좀 시장을 공격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고 공략을 할 수 있으려면 이 전선과 화장품이 조금 무너지는 타이밍이 와야 되고 그리고 사실상 장이 좋지 않을 때 이렇게 전선과 화장품이 갔고 좀 장이 좋다면은 반도체가 갈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 다시 한번 삼성전자 이슈로 전일 엔비디아 네. CEO의 이슈로 지금 삼성전자 그리고 반도체 수급이 다시 돌아온다는 점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의 포인트로 환율이 조금 올라줘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네. 드렸는데 이 부분이 이제 이따가 제가 글로벌 이슈로도 말씀드리겠지만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이제 금리 인하 피봇을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방향을 바꾸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시장을 우리가 공격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두 가지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4월 달, 5월 달 여러분들과 공략했던 종목들이 수익이 진짜 잘 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시장에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을 선별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기 때문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뭐 소재로 빠르게 부각, 해소되는 소재가 아니라 우리가 시장을 좀 안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종목들로 구성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도 그러한 공략주로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오늘도 이 두 가지 공략주 나도 함께 해보고 싶어요. 나도 진주 먹거리 방송 함께 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 문자 통해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의 샵 3989번으로 진주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 방송 함께 해보실 수 있고 오늘의 공략주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첫 번째 종목 소개하기 전에 전문가님 저희가 글로벌 증시 이슈도 한번 바라볼까요? 네, 일단 글로벌 증시 이슈에서는 어떤 특정한 일정이나 이슈보다는 지금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 매크로 네.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일단 주요 키포인트로 바라봤던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하 소식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유럽 중앙은행이 바로 현지 시간으로 내일 이제 네. 금리 인하에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지금 연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금리 동결을 계속해서 나가고 있고 한 9월 네. 정도에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지만 우리가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거의 밝혀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중앙은행이 지금 미국보다는 금리가 조금 더 낮거든요. 물론 네.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금리 격차가 조금 더 나게 된다면 역정차가 나게 된다면 아무래도 환율에서 부담을 느낄 것이고 유럽의 환율, 유로화가 조금 이렇게 약세를 보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경기 부양책을 주어서 어느 네. 정도 현금 유동성으로 시장을 다시 한번 뒷받침해 주겠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미 멕시코라든지 브라질,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올 초에 금리 네. 인하를 지금 단행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다른 신흥국 시장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미국보다 조금 더 앞서서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는 그러한 기대감도 보여줄 것이고요.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금리를 먼저 인하를 했을 때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학습 효과로 우리가 네.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다른 주요국에서 금리 인하를 먼저 한다면은 조금 더 금리 인하 시기가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지금 미국의 경제 지표라든지 고용 지표가 계속해서 둔화가 되고 있거든요. 네. 사실상 고용 지표가 둔화된다든지 또는 제조업 지표나 경제 지표가 좀 좋지 않을 때는 금리 인하를 조금 더 빨리 해주겠지라는 기대감으로 네. 시장이 오르기 마련이었어요. 그쵸. 그런데 최근에는 미국 시장이 좀 부진했던 것들도 경제 지표가 좋지 않은 지표가 나왔음에도 뭐 주간이라든지 월간이라든지 고용 지표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오르지 못하는 네. 그러니까 이 디커플링 되는 것들이 최근에는 오히려는 경제 지표의 악재가 지수에도 악재가 되는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는 이제는 우리가 인플레이션만 바라볼 게 아니라 경제 연착륙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도 어느 정도는 좀 빨라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이미 시장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2차 전지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섹터들이 조금씩 바닥권에서 반등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씩 빨라지고 있다라는 거 체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국내 증시만 바라보시는 분들 지금 어느 정도 현금을 가지고 내가 비중을 언제 실을까요?라고 보시는 분들은 저는 지금 각국의 중앙 유럽이라든지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를 한다면은 한번 환율은 뛰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국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환율이 1,400원까지는 어느 정도 열어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환율이 지금 1,370원대로 다시 한번 좀 떨어지긴 했지만 환율이 한 10원에서 20원 정도 이렇게 확 치고 올라가는 구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 지수 행보 속에서 환율이 올라가고 지수가 좀 부담을 느낄 때 우리가 그때가 오히려 좀 기회로 좀 삼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전략은 아직까지 유효하다 이렇게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증시 이슈에 대해서 바라봤는데요. 사실 지금 현재 시장 참가자들이 이번 주 후반에 나오는 5월 달의 지표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용 시장의 둔화 가능성을 살피고 있으면서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다시금 올라오고 있는 시장인데요. 저희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시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증가를 하면서 미국 금리와 차이가 난다면 이제는 시장에서 돈을 좀 풀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시장을 바라본다면 내 계좌를 좀 지키는 시장이 됐다면 이제는 우리가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기대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만큼 우리가 지금 현재 준비해 나갈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타이밍에 우리가 시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종목들 오늘 체크 도와드리려고 하니까요. 그러한 종목들 나도 한번 시장을 좀 빠르게 체크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 진주목걸이 함께 보시면서 이 시장 빠르게 한번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측 하단에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죠. 문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받는 사람의 문자 샵 3989번으로 내용은 진주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증시 이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시장에 좀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 어떤 종목들을 바라봐야 되는지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나요? 네, 제가 첫 번째 공략주, 첫 번째 종목을 가져온 기업은 미창석유라는 회사입니다. 사실 네. 석유 회사를 가져왔어요. 네. 최근에 석유 회사가 굉장히 관심도가 높습니다. 그쵸. 석유, 가스, 우리 공략주 가운데서도 GSE, SK 오션플랜트 같은 경우에도 급등이 나오기도 했고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진주 목걸이 방송에서 항상 좀 섹터를 앞서 나가는 그러한 것들을 지향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석유 기업들 너무 좀 뜨거운 감자이고 그쵸.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좀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미창석유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숨은 진주, 어떻게 보면 흙 속에서 끌어왔다가 아니고 저기 지하 속에서 파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어떻게 보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관심을 받게 둔 그러한 오.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거래량이 조금 적고 유통 주식수도 적고 그리고 워낙 좀 주가 흐름이 좀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네. 거의 한 10년 정도를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네. 정말 큰 이슈, 코로나가 왔을 때라든지 금리 인하, 금리 인상 시기 이럴 때 조금 움직였던 것 외에 그럴 때 크게 움직일 때 정말 지수가 급등을 하고 급락을 할 때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크게 움직여봐야 한 20%, 30% 정도였거든요. 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좀 긴 시간을 두고 움직였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번 석유 회사에 그러니까 최근에 포항의 영일만 그쵸. 근처에 매장이 되어 있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있을 것이다라는 국정 브리핑이 있었고 저는 이렇게 국정 브리핑을 직접적으로 나왔던 테마가 또 언제 있었나 싶어요. 사실상 네. 이전에 제가 좀 비슷한 테마를 찾아봤을 때는 초전도체 테마라든지 또는 부산 황령산에 광물이 있다, 희토류가 있다 해서 희토류 테마가 올랐던 기억은 있는데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매장에 있을 것이다. 맞아요. 국내에 뭐 우리가 산유국으로 발돋움할 것이다. 이러한 브리핑을 했던 것이 좀 언제였나 뭐 역사적으로 뉴스적으로 봤을 때는 이전에 박정희 대통령 때도 뭐 1970년대에도 당시에 이제 이렇게 포항 앞에 이렇게 천연 자원이 있을 것이다라고 밝힌 적은 있다고 하는데 뭐 그 당시 뉴스는 제가 잘 모르는 뉴스이기 때문에 네. 좀 이렇게 넘겨두더라도 이번 이슈가 사실상 테마로는 한 적어도 1주에서 2주 정도 그리고 앞서서 좀 정말 실체가 좀 불투명했었던 초전도체라든지 네. 기타 히토류 테마들이 있었던 학습 효과를 좀 보더라도 이번 그 석유 천연가스 테마는 앞으로는 조금 더 순환매를 돌 것이다. 그리고 지금 탐사 뭐 전문가가 오늘 입국을 해가지고 방금 뭐 라이브로도 제가 뉴스를 좀 살펴보고 왔는데 입국을 해서 금요일 정도에 이제 라이브 소통을 할 것이다라고 밝힌 만큼 한 이틀 3일 정도는 정말 급등락을 좀 큰 이슈로 몰고 올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저평가되어 있었고 그리고 오히려 좀 이러한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는 것이 이 회사는 그 매장이 있든 없든 조금 호재가 되지 않을까. 시장에서 좀 끌어올려서 이렇게 좋은 회사가 있다니라고 시장에 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것 자체가 호재가 아닐까라고 해서 가져온 종목이 좀 미창석유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공략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영일만 근처, 이 포항 영일만 근처에서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발견됐다라는 소식과 함께 우리 시장에서 정말 뜨겁게 반응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장에서도 지금 현재 수급이 받쳐주고 있는 종목들도 충분히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러한 소식과 함께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정말 저평가되어 있는 석유 관련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공략주는 미창석유라는 종목인데 사실 저희 전문가님이 계속 저평가되면서 횡보 구간에 놓였다. 현재 이렇게 좀 큰 이슈가 부각됐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만큼 여러분들 이 종목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전문가님 이 종목 어쨌든 지금 현재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 현재 뭐 가스라든지 석유 그리고 배관 뭐 다양한 종목들이 지금 수급이 받쳐주고 있거든요. 그럼 이 종목은 어떤 기업인지 좀 설명 좀 네, 부탁드릴게요. 사실상 지금 석유 관련주들 굉장히 뭐 에너지 단에서는 전일 네. 뭐 상한가까지 가는 경우가 있었고 오늘은 좀 다시 한번 약세를 보이는 경우도 맞아요. 있었고요. 그리고 오히려 피팅 밸브 배관 쪽이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저는 순환매는 어느 정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이 미창석유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한 10% 정도의 급등락을 보였고 사실상 다른 여타 석유 관련주들에 비해서는 조금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아직까지 소외되어 있다. 그러니까 관심도가 좀 낮다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이 회사의 투자 포인트를 한 두 가지 정도를 잡고 싶어요. 일단 네. 첫 번째는 윤활유의 워낙 전통적인 강자였고 네. 지금 창사 이래 한 60년 정도 윤활유 하나만 파고 있다. 원래는 부산에서 이제 신발 공장이나 타이어 공장 이런 고무 공장들이 많았었는데 그 당시부터 고무 윤활유, 네. 타이어 윤활유, 신발 윤활유 이런 윤활유들을 만들고 있었고요. 최근에 뭐 절연 윤활유라든지 네. 그리고 윤활유의 시장이 계속해서 개화기에 이제 막 접어들었다라고 보는 게 지금 액침냉각 시장이 아무래도 AI 개화기로 네. 지금 액침냉각 테마가 굉장히 강할 때 그쵸? 지금 정유사들이 액침냉각에 뛰어든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네. 정유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미 몸집이 좀 크고 이 액침냉각 테마 자체로는 올라가기가 좀 무거운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가총액이 한 1,300억, 1,400억 정도로 좀 적고 유통 주식 수도 적기 때문에 이 윤활유가 액침냉각 시장에 어느 정도 좀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개발을 한다라는 소식이 있다면은 좀 크게 띄워주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일단 재무적으로 제가 이 회사를 좀 바라보고 있는 게 워낙 좀 PBR이나 PER 이러한 것들이 좀 동일 업종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이 좀 사실입니다. 지금 화학 섹터 단에서는 동일 업종 PER이 한 35배 정도 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3배가 되지 않는 그런 2.8배 정도가 되고요. PBR 같은 경우에도 한 0.3배 정도가 되는데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이 거의 꾸준하거든요. 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한 4천억대가 코로나 이전에는 2천억대에서 코로나 이후로 4천억대로 한 2배 정도가 뛰었고요. 영업이익도 한 2배 정도가 뛰었는데 영업이익은 최근 한 10년 내에 5년 내에 한 10% 정도가
꾸준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오.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봤을 때 평균 주가가 10% 정도는 아니더라도 한 5% 정도는 이렇게 우상향이 되기 마련인데 이 회사의 주가가 지금 8만 원대를 거의 10년 내에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워낙 좀 거래량이 없고 좀 네. 조용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려서 이 종목을 샀을 때 언제 갈까라고 오히려 좀 그런 게 배당만 걱정될 받아야 것 되는 같아요. 회사가 아닌가라고 바라볼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오히려 이번 석유가스 테마에 다른 종목들은 무섭더라도 이 종목은 한번 올라가면 땡큐 대신에 빠질 자리는 없다 이렇게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영업이익이 최근 5년 내에 10% 꾸준히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오르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뭐 평균 근속 연수 이런 것들도 굉장히 긴 회사인데 일단 가족 지분 그러니까 자사주라든지 네. 경영 최대주주 지분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거의 유통 주식 수가 한 5%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품절주로 해서 좀 적은 거래량이 좀 들어오더라도 크게 뛰어갈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고 오히려 주식 수가 없어서 너무 재미가 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번에 테마가 좀 강하게 올라왔을 때는 오히려 이 회사의 강점이다. 이렇게 좀 바라봐 주시고 혹시나 이 종목이 이번 석유 파동 때 그러니까 이 큰 이슈 때 올라가지 않더라도 오히려 좀 저는 안전한 종목으로 하나 좀 살펴보시고 혹시 네. 아니라면은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그 기업이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첫 번째 공략주 오픈을 해주셨는데요. 미창석유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현재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이슈라고 한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포항 이 영일만에서 가스와 석유가 발견됐다라는 소식과 함께 사실 어제장부터 계속해서 석유 관련주, 가스 관련주들이 정말 상한가도 직행하기도 했고요. 정말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 그 와중에 우리가 꾸준하게 바라볼 수 있는 이러한 이슈에 부각할 수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는지 저희 전문가님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러한 이슈는 부각이 됐지만 이게 이제 진짜 현실화가 된다면 정말 많은 시간과 지금 이러한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러한 이슈 속에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사실 순환매도 계속해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가스와 이러한 천연가스 그리고 이러한 석유 관련주, 배관 관련주들의 수급이 붙는다면 이제는 순환매로 하여금 우리가 윤활유, 이 강자로 있는 이 종목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 우리가 AI발 액친 냉각 이슈도 부각이 되면서 이 종목이 살짝은 부각이 됐었는데 이러한 종목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실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은 종목이다. 그리고 저희 전문가님께서 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좀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미창석유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자세한 분석 영상과 또 투자 전략 함께 도움 드리려고 하니까요. 그런 도움 나도 받아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문자 통해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받는 사람의 샵 3989번으로 내용은 진주라고 2글자 보내주시거나 이게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셔서 저희 방송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전문가님 저희가 첫 번째 종목 바로 소개를 했는데 그러면 이 차트 잠깐 보고 마무리할까요? 네, 차트를 사실 봐도 되고 안 봐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제가 이 종목이 어떻게 보면은 이 종목을 아시는 분들은 방송에서 이런 종목을 하는구나라고 말씀 주실 수도 있고요. 네. 정말 긴 횡보 그러니까 거의 움직이지 않는 변동성이 없는 종목인데 어제부터 해서 한 이틀 전부터 지금 거래량과 변동성이 어느 정도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미 좀 급등락을 해서 다시 제자리에 돌아온 종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석유 관련 순환매가 돌아올 때 한번 부각만 되더라도 그러니까 안전한 구간에서 그동안은 좀 조용히 움직였다면은 한번 부각될 때 사실 크게 수익을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한 10%에서 한 15% 정도 단기적인 목표가를 잡고 대신에 정말 이 종목은 내려오더라도 손절을 하지 않아도 되는 종목이다. 그러니까 손절가를 한 5% 10% 잡아도 거기까지 내려가지도 않을 거예요. 네. 좀 이렇게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이러한 부분들에서는 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최근에 밸류업 프로그램이랑
이러한 부분들에서도 충분히 좀 뒤에서 밀어줘야 될 그러한 기업이 아닌가. 그리고 네. 외국인 보유율 같은 경우에 대주주 지분 같은 경우에 뭐 자사주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매입을 하고 있고 지금 외국인 지분 보유율이 한 34% 정도 돼요. 네. 이 부분이 계속해서 빠지지 않고 올해에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나 좀 위험한 종목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방점을 두고 그렇지만 나는 좀 최근에 강한 테마 하나 노려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미창석유를 좀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공략주 미창석유라는 종목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러면 저희는 잠시 후에 두 번째 종목까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시장에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 찾아 나서는 진주 먹거리 50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모멘텀과 우리가 앞으로 시장을 좀 이끌어갈 수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께 체크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 공략주 두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방송 중에 종목명을 오픈해 드리고는 있지만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분석 영상, 이 종목이 어떤 모멘텀을 받아서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한 분석 영상과 투자 전략 여러분들과 함께 도움드리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모두 나도 받아보고 싶어요,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이러한 다양한 혜택도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문자 통해서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의 샵 3989번으로 내용은 진주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이게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셔서 저희 방송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렇게 시장에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 찾아낸다라고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4월달, 5월달만 하더라도 정말 다양한 종목으로 수익을 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정말 다양한 테마를 저희 전문가님이 바라봐 주셨습니다. 그 와중에 뭐 GSE라는 종목은 석유 관련주로 해서 이번에 이렇게 이슈가 부각이 되고 급등이 나왔지만 저희는 4월달에 여러분들께 공략을 도와드리면서 55% 상승률을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가 있었고 또한 뭐 화장품 관련주, 비트코인 관련주, 식품 관련주 정말 다양한 테마로 하여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면서 거의 평균적으로 40% 넘는 상승률을 여러분들과 함께 가져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C사이트라는 종목은 의료 관련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 두 번의 상한가를 직행하면서 여러분들과 공략 직후에 두 번의 상한가로 직행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45%의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AI 관련주로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고 바이오 관련주 현재 일정 매매로 인해서 우리가 수급이 들어올 때 알테오젠이라는 종목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면서 31% 수익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생방송에 여러분들께 오픈해드렸던 종목이고요. 또 이러한 종목으로 투자 전략과 정확한 분석 영상을 통해 저희 전문가님과 이렇게 수익률로 함께할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생방송 공략주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이 공략주로 나도 수익 한번 연결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 두 번째 종목 바라보기 전에 국내 증시의 이슈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국내 증시 이슈도 한번 바라봐 주세요. 네, 국내 증시 이슈를 좀 어떤 걸 말씀드릴까라고 고민을 했었는데 뭐 크게 우리가 지금 바라볼 것들이 아무래도 지금
앞전에 제가 미창석유를 소개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국정브리핑으로 이제 쏘아올린 그 네. 포항 영일만 석유가 지금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탐사의 기추가 좀 쏠리는 것들이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이슈인 것 같고, 최근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전선주, 화장품주들이 계속해서 연일 신고가를 행진을 하다가 거의 지수 혼조세 속에서 신고가 랠리만 계속해서 펼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지금 주춤하면서 지금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나라고 봤을 때는 석유, 에너지, 가스, 배관 이런 것들과 일정 매매를 굉장히 많이 앞두고 있었던 바이오. 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주에 좀 일정을 미리 준비하자라고 해서 알테오젠을 소개를 드렸고요. 이미 좀 공략하신 분들은 보유자의 영역에서 계속해서 수익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오늘도 한번 고점을 다시 한번 달성을 하더라고요. 이런 일정 매매는 이제 6월 달에는 어느 정도 좀 신규 진입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것이다. 아무래도 지금 일정이 6월 달 이후로도 계속해서 남아 있는 것은 있지만은 제가 아무래도 바이오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네. 제가 바이오 알테오젠 소개 드릴 때도 저를 바이오 전문가로 아시는 분들이 있다. 왜냐하면 바이오를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가져오는데 그 종목이 잘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사실상은 바이오를 제가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미창석유처럼 재무적으로 정말 저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골라내자라는 것들이 취지였는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일정 그리고 지수 혼조세가 좀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면서 공략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최근에 뭐 비마 치료제라든지 2차 전지가 좀 올라오고 있는데 저는 이 국내 증시 이슈에서는 일단 2차 전지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2차 전지가 어제부터 반등이 좀 올라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뭐 저점에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이다, 또는 이제 다시 한번 사이클이 오면서 2차 전지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상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제가 좀 역지사지를 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2차 전지는 지금 저에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2차 네. 전지 지금 괜찮나요? 전망이 어떨까요? 물어보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2차 전지가 정말 지금 저렴해서 제가 새로 들어갈까요? 물어보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새로 들어갈 돈이 있는 분들은 오히려 뭐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오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오늘 HBM 이슈가 또 있었잖아요. 네. 이러한 것들을 준비 중이신 분들이고, 오히려 2차 전지 물어보시는 분들은 내 종목이 지금 반토막이 나 있는데 2차 전지를 물을 타야 될까요? 또는 탈출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더 봐야 될까요? 이것들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 2차 전지 제가 자료로 놓았던 것들은 뭐 신용 잔고, 그러니까 지금 미수 비용, 그리고 굉장히 좀 비투가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것들이 모두 좀 지금 종목들, 저기 나와 있는 종목들이 거의 고점 대비해서는 한 절반 이상이 이렇게 낙폭을 보였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지금 비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신용잔고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기사에서 제가 표를 따왔는데, 지금 2차 전지가 지금 반등이 올라왔던 이유들, 제가 어제 뉴스를 봤을 때는 미국 테네시주에서 지금 LG가 굉장히 수율을 잘 내고 있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 이거는 뭐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라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될 이슈인 것 같고, 지금 뭐 양극재 소재 가격이 조금 올라오고 있어서 또는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계속 이슈가 되고는 있으나 저는 오히려 2차 전지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고 나서 후속으로 나온 기사들이지 않나라고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2차 전지에서는 전기차 판매량,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계속해서 축소를 하고 있고, 지금 오히려 뭐 석유 감산으로 네. 석유 유가가 올라가면은 전기차가 조금 더 찾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오히려 전기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 AI 때문에 전기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러한 부분들을 챙겼을 때는 오히려 지금 뭐 2차 전지를 손절하기에는 좀 아쉬운 가격이긴 하지만은 네. 저희가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물 타도 될까요? 지금 오히려 추가 진입을 해야 될까요?라는 네. 관점에서는 오히려 조금 더 두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 오히려 최근에는 뭐 양극재 관련이 아니라 양극재 올라갈 때 못 올랐던 전구체나 전액, 이러한 특수 물질들이 떨어질 때는 같이 떨어졌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오를 때는 좀 빠르게 오르지 않을까라고 해서 단기적으로 저점에서 공략을 한다면은 뭐 에코앤드림 같은 전구체 관련주들, 이러한 것들을 볼 수 있겠지만 또 오늘 올라가 버렸어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살폈을 네. 때는 오히려 최근에는 장비주들이 또 조금 오르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PNT라든지 어제는 뭐 대보마그네틱 같은 경우에는 뭐 경영권 매각 이슈로 올랐지만 저는 좀 대장주가 PNT라고 바라보고 있고, 오히려 2차 전지에서 내가 단기적으로 단기 스윙으로 한 일주일 정도, 2주일 정도, 한 달 정도 이렇게 공략을 한다 그렇다면은 PNT를 살펴보자. 그런데 내가 지금 2차 전지를 내가 정말 고생 중인 종목이 있어서 이거를 비중을 추가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기회비용을 살려서 오늘 말씀드렸던 미창석유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주춤했던 반도체, 이러한 종목들을 살펴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2차 전지에 대해서 살짝 살펴봤는데 사실 2차 전지 그동안의 급락이 계속해서 이어졌던 이 2차 전지주들이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속에만 이 지지부진한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던 2차 전지였는데 저희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현재 구간에서는 과대 낙폭 구간이기도 하고 현재 뭐 금리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형성이 되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난 것이 아닐까 이러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재 지금 2차 전지를 바로 바라본다면 지금 다양한 호재 속에서 다른 종목들도 계속해서 언급을 해주시고 있는 만큼 우리가 좀 다양하게 발을 넓혀서 바라보는 게 가장 현명한 투자가 아닐까 이러한 생각이 들고요. 또 2차 전지가 지금 현재 바닥 시점에서 다시금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봐야 될 호재가 아닐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계속해서 바라봐 주시면서 저희 전문가님께서 뭐 기회비용을 넓혀서 우리가 다른 종목까지도 계속해서 바라봐 달라라고 말씀을 해주신 만큼 우리가 앞으로의 시장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이슈까지 여러분들과 꾸준하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러한 국내 증시 이슈도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슈를 통해서 우리가 종목들을 담아낸다면 정말 빠르게 우리가 이슈를 통해서 종목을 담아내야겠죠. 이러한 이슈를 여러분들과 함께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 통해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받는 사람의 문자 샵 3989번으로 내용 진주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그게 어려워 하시는 분들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셔서 저희 방송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빠르게 저희가 두 번째 종목까지 바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두 번째 종목 어떤 종목 가져와 주셨나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제가 엔터주를 가져왔습니다. 엔터주요? 네, 최근에 뭐 엔터 바람잘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 맞아요. SM 같은 경우에도 좀 급등락을 했고요. SM도 우리 방송에서 4월 달인가요? 한번 네네네. 공략을 했던 종목이었는데 SM도 지금 뭐 그 소속 연예인이 맞아요. 조금 의혹이 루머가 있으면서 급등락을 보이고 있고 게임주 같은 경우에도 판호 발급 소식과 실적 소식으로 반짝 올라가나 했지만 네. 다시 한번 좀 내려오는 모습. 사실상 엔터주 같은 경우에도 전형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이기도 한데요. 네. 저는 이 엔터주 중에서도 오늘 가져온 종목은 콘텐트리 중앙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오. 콘텐트리 중앙은 저는 미창석이와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실적으로 우리가 좀 키포인트를 잡아야 된다라고 보는데 콘텐트리 중앙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계속해서 적자를 면치 못했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흑자 전환이 굉장히 기대되는 기업으로 엔터주 중에서도 이 턴어라운드 기대감을 우리가 좀 가져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금리 인하 기대감과 더불어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 게임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실적 발표 때 실적이 좋아서 올라간 것들 그리고 새로운 게임에 대한 출시로 올라가는 것들도 있었지만은 아무래도 가장 큰 트리거는 중국에서 판호를 발급해주면서 올라갔던 네, 맞아요. 것이거든요. 작년에 한중일 정상회담 이후로 어느 정도 문화 교류가 조금 더 지속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그 문을 열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좀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고 뭐 아직 시기가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지금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좀 모아올 수 있는 게 이 콘텐츠리 중앙이 일단 영화 배급사, 드라마 제작사 뭐 이렇게 네.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중국에서 열리는 국제영화제에서 한국 영화가 계속해서 초청되고 있다는 것이 일단 대체적으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달에 4월 달에 이제 개최되었던 베이징 영화제에 파묘가 들어가면서 한국 영화가 한 5편 정도 들어갔고요. 그리고 14일부터 열리는 상하이 국제영화제에서 범죄도시를 포함해서 이제 5편 정도가 또 들어간다고 합니다. 사실 중국에서 한국 영화를 보는 것 자체가 거의 한 7년 만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영화가 지금 개봉되지 않은 지가 2017년 이후로는 거의 개봉이 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네. 영화제로도 지금 거의 한 5년 만에 이렇게 초청이 받아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 영화제를 물꼬로 어느 정도 한국 영화와 그리고 내수적으로도 다시 한번 한한령 해제가 좀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 영화를 중국에서 개봉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최근에 중국에서도
또 우리나라에서 핫한 드라마였던 선제옥고 티어가 굉장히 인기라고 해요. 중국판 트위터 또는 인스타그램 이런 SNS에서 선제옥고 티어가 굉장히 사실상 볼 수는 없는데 그 SNS에는 굉장히 좀 인기 있는 네. 그러한 계속해서 그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국 드라마나 이런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최근에 1000만 영화를 계속해서 찍어내고 있어요. 이 컨텐트리 중앙 같은 경우에 드라마로는 JTBC 구 스튜디오, 스튜디오 룰루랄라를 보유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 자회사를 상장을 하니마니로 작년에 좀 주가에 큰 변동폭을 보였는데 이러한 악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 드라마의 선정과 함께 이 영화가 이번에 범죄도시 3, 4 그리고 최근에 발표했던 파묘 이러한 1000만 영화들을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실적이 이번에 좀 턴어라운드가 돼서 2024년에는 흑자로 전환을 할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를 했을 때 지금 아직까지 거의 바닥 구간의 주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좀 선취매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는 엔터 관련주를 가져와 주셨는데요. 콘텐트리 중앙이라는 종목을 가져와 주셨습니다. 사실 엔터 관련주 인해서 또 다양한 이슈가 계속해서 나와주고는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영화 제작사로 하여금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현재 구간에서 바라봤을 때 다양한 호재가 있다고 합니다. 실적 발표로 인해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고요. 중국의 한학력 이슈로 또 이러한 이슈가 또 해소될 수 있는 기대감이 놓였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구간에서 좀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범죄 도시로 하여금 흥행이 돼서 우리가 실적적으로 봤을 때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까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이슈로 하여금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바닥 구간에서 우리가 좀 저점 매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할 수 있는 엔터 관련주라고 하니까요. 지금 현재 바라봤을 때 엔터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혜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 또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 기업은 사실 범죄도시라든지 서울의 봄 2년간 1000만 영화의 4편이나 투자를 하면서 제작이라든지 투자, 배급까지 맡아서 또 영화계의 큰 손으로 등극한 회사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이슈로 하여금 우리가 현재 구간에서 좀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 종목 여러분들께 오픈해 드리고는 있지만요.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모멘텀과 수혜 받을 수 있는 이슈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이러한 분석 영상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그러한 분석 영상 나도 받아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방송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문자 통해서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의 샵 3989번으로 내용은 진주라고 2글자 보내주시거나 이게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셔서 저희 방송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전문가님 이 종목 마무리하기 전에 실적적으로 잘 받쳐주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적은 좀 잘 나오고 있나요? 네, 일단은 실적이 이번에 개선되는 이유들이 한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말씀 주셨던 1000만 영화를 굉장히 네. 투자를 잘 하면서 범죄도시와 서울의 봄을 흥행시켰다라는 것들이 일단 첫 번째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영화 배급 사업뿐만 아니라 드라마 제작, 그러니까 JTBC에 나와 있는 우리가 흔히 아는 이태원 클라스라든지 재벌집 막내 아들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를 하고 제작을 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번에 넷플릭스에서 새로운 계약을 할 때 네. 이제 차등별로 지금 비지상파에서는 1위부터 5위까지 중에서 한 3편인가 4편 정도를 이 회사가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차등 계약을 했을 때 조금 더 로열티를 많이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들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컨텐츠 제작뿐만 아니라 공간 사업 그러니까 키즈 플레이몰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코로나 이후에 실적이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고 그리고 고정비를 많이 잡아먹었던 미국의 자회사가 있었습니다. 네. 미국의 컨텐츠 제작사를 하나 인수를 했었는데 2021년에 인수를 하고 나서 작가와 배우가 모두 좀 파업을 하면서 미국의 파업으로 어느 정도 이 고정비를 계속해서 나가게 되었었어요. 네.
그 매출은 나오지 않고 네. 이러한 부분들이 올해는 정상화가 되면서 고정비가 어느 정도 만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흑자 전환이 될 것이다라는 것들을 좀 우리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상 콘텐츠리 중앙이 지금 이미 추세를 돌렸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없습니다. 차트적으로는 아직 바닥권에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오늘 제가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어제 CJCGV가 올라갔거든요. 네. 유상증자 소식으로 이제 자금을 가져다 쓸 것이다. 투자를 다시 한번 받을 것이다라는 소식으로 올랐는데 그렇다는 것은 아무래도 대기업에서도 이제 콘텐츠를 좀 더 다시 한번 엔터주를 살려줘야 될 것이다라는 지금 투자 포인트 그런 입김이 왔다는 것이고요. 네. 아마 CJCGV 이후로도 이 그 콘텐츠리 중앙도 다시 한번 이 순환매가 돌아올 것이다. 투자의 심리가 살아날 것이다라는 것들이 지금이 타이밍이다.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사실 시장에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는데 첫 번째 종목은 석유 관련해서 우리가 액칭램과 관련한 순환매가 돌 것이다라는 이슈와 함께 첫 번째 종목을 소개해 드렸고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엔터 관련주로 현재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숨은 진주 같은 종목이다. 현재 바라봐야 된다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신 만큼 이 두 가지 공략주 모두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자세한 분석 영상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분석 영상 그리고 한번 공략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 문자 통해서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의 샵 3989번으로 내용은 진주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시장에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로 여러분들과 50분 동안 함께 했는데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본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함께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